오늘의 두 번째 강의는 3D 스캐너랑 관련된 강의예요. 밑에 있는 예시들은 제가 하는 그런 연구 관련된 이미지들인데 귀, 손, 얼굴 3차원으로 신체 부위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걸 가지고 제품을 설계하는 인간공학 중에서도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오늘은 3차원 스캐너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 기술이 응용되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D 스캐닝이 무엇인가? 3차원 스캐닝 그리고 저렇게 스캐닝한 얼굴을 장비들이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장비는 3DMG라는 장비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을 여러 장면에서 촬영하는 장비였고, 왼쪽에 RTEC이라고 하는 장비는 손으로 들고 하나의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사람 앞에서 흔들어 가면서 사람의 여러 부위를 다 측정해서 그래서 3차원을 만드는 그런 장비는 되게 다양해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제 연구에서 사용되는 3차원 스캔, 제가 직접 입수했거나 제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 저 데이터를 이용해서 몸에 잘 맞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제품들을 많이 설계를 해왔죠. 3차원 스캐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두가티라고 하는 아주 비싼 오토바이 회사에서 만든 부품이에요. 근데 내가 오토바이를 만들고 싶은데 저거랑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데 저 두가티 제품에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부품을 3D 스캐닝 해가지고 그 3D 스캐닝 된 걸 바탕으로 설계 도면을 만드는 거죠. 처음부터 설계 도면을 만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3D 스캔한 다음에 약간 수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렇게 실물 모델, 실물 크기로 클레이를 깎아서 만듭니다. 100% CAD로 만들어가지고 다 완성됐다 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느껴보면서 아,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제일 좋구나 라는 것을 보려면은 아, 여기 좀 더 깎아야 되겠네 하면서 깎고, 혹은 여기는 너무 많이 깎였어 하면은 클레이를 붙여가지고 거기를 더 도톰하게 만들고,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아, 정말 좋아, 이렇게 한번 차를 설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때 자동차를 3D 스캔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CAD화하죠. CAD를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형상은 사람 손으로 만들고 그것을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요즘은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도 미국 집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 집은 도면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로 만든 그 목조 건물, 뭐 옛날 건물, 200년 된 아파트, 뭐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오래된 건물들은 도면이 없어요. 부동산에서 누구한테 팔려고 하는데 사진은 찍어서 팔 수는 있지만 도면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한테 감을 주기가 어려워요. 3차원 스캐너로 집을 다 찍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3차원 스캐닝한 것이 그대로 3D로 나타나요. 그러면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뭐 직접 돌아다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3차원 스캐닝한 집 안에 버추얼 투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집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넓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건물 같은 거 3차원 스캐닝 해보면 나중에 5년, 10년 후에 혹은 지진이 만약에 났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건물이 뒤틀렸던지 혹은 어떻게 손상되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저 부분이 많이 변형된 거예요. 처음보다 5년 전보다 변형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이 부분 수리해야겠네 혹은 위험하네 이런 거 평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도면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플랜트죠. 공장을 지을 때 파이프가 10개 있었어요. 근데 하면서 계속 파이프가 추가가 되기도 하고, 공장이라는 게 다 그래요. 설계 도면처럼 딱 남아있지 않고 계속 수리하고 뭐 하면서 파이프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아무도 이 파이프가 무슨 파이프인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지경이 와요. 저 파이프들을 3D 스캔하거나 해서 전부 디지털화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가 고장나면은 어떤 파이프를 잠궈야 된다거나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무슨 파이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안 건드리고 계속 더 파이프를 계속 얹기만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장을 디지털화 해줄 때 3D 스캐너가 사용이 되죠. 도면이 없기 때문에 3D 스캔 상에서 뭘 어느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된다던가 하는 그런 CAD 3D 스캔 위에다가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로드 시스템 3D 스캐너 방식의 데이터 입수하는 장치를 교통 카메라 같은 그런 데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차 자체가 3D 스캐너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다니면서 그 주변에 어떻게 생겼는지 3차원적으로 다 데이터가 모이겠죠. 그렇게 3차원화 된 데이터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쌍둥이 같은 도시의 트윈이 디지털로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건물이 있고 똑같이 도로가 있고, 그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뭔가 위급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탈출할 수 있느냐, 교통 정체가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몰렸다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디지털 트윈
이게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3차원 스캐너가 거기에 쓰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도시, 엄청 큰 도시 자체를 혹은 엄청 큰 다리 이런 것들을 스캔해서 문화유산 같은 거, 유적지 같은 것들은 보관했다가 시대가 따라서 뭐 태풍이 불거나 불이 나거나 유적지가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원하려고 하는 이런 3D 데이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같은 엄청 넓은 그런 지형도 3차원으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드론이 많이 쓰이는데 드론 카메라를 가지고 하늘을 돌면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요. 하나의 대상을 두고 이쪽 방향에서 찍고 저쪽 방향에서 찍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서 모으면은 컴퓨터가 해석해가지고 이걸 3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런 기술이 있어요. 이게 3D Reconstruction이라고 하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3차원 지형을 얻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공사장이라든지 유적지 그런 데서 많이 쓰고 있고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옛날에는 그냥 사진을 찍었지만 3차원 스캐닝을 해버리면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는지 이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이 남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좀 더 정확하게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겠죠. 이런 유적지 같은 것들을 3차원화 해놓는다든지, 우리 숭례문이 불에 탔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전에 우리나라 회사 중에 어떤 회사는 이 유적지들을 다 3차원 스캔하는 회사가 있어요. 숭례문도 이미 스캔이 되어 있었어요. 사진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복원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정확한 3차원적인 형상을 모르기 때문에, 스캐닝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3차원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면 된다라는 구조적인 감을 잡아서 복원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공룡뼈 같은 거 이렇게 스캐닝하면 인터넷으로 어린이들이 보면서 갈비뼈가 몇 개인지 이빨이 몇 개인지 세볼 수도 있고, 저기는 양복 입은 분이 저기 어디 기구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체 측정복이라고 해서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의 치수를 다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 옷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요. 데이터베이스화 되죠. 우리나라도 이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10,000명 이상의 데이터가 모여 있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잘 맞는 옷, 잘 맞는 가구, 제품들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D 바디 스캔 데이터베이스를 나라마다 자국민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움직임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근육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도 사용이 되겠죠. 스포츠 사이언스, 굉장히 빠르게 촬영할 수 있는 3차원 스캐너를 가지고 특정한 동작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작을 돌려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스포츠에서는 자세가 어떤지, 오른쪽에 보이는 스켈레톤이라는 이 경기죠. 여기서 이걸 보면은 공기의 흐름이 어떻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지 공기의 저항을 덜 받고 더 빠르게 경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3차원 스캐닝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필름에서, 영화에서도 많이 하는데, 캐릭터를 만들고 할 때 물론 캐릭터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건 사실 사람의 손이고 사람의 눈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컴퓨터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정교하게 뭔가 연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3차원 스캔해가지고 캐릭터를 데이터화하는 거죠. 밑에 있는 그림은 밀가루에서 뭔가 꺼내는 것 같은데, 저거는 스타워즈의 한 장면이에요. 스타워즈에서 눈이 쌓인 어떤 행성에 빈 우주선이 들어있다가 날아가요. 그러고 나서 우주선이 있던 자리가 자국이 그대로 남거든요. 근데 그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그 모습을 3차원 스캐닝했어요. 비행기가 떠나면 저런 모양이겠구나 라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것은 또 스타워즈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에셋들이에요. 돌, 바위, 쓰러진 나무, 서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을 수백 가지 서로 다른 나무들을 다 3차원 스캔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가상의 숲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상의 숲에 주인공과 적들이 도망가면 뒤에서 쫓아오고, 다 CG죠. 컴퓨터 그래픽스. 나무 하나하나를 전부 손으로 그려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나무를 3D 스캔해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게임 회사 중에 NC소프트, 또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런 정교한 100대 이상의 카메라로 된 이런 3D 스캔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 진짜 사람이 갑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촬영을 해요. 그럼 더 정밀하고 더 실사 같다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을 스캔한 다음에 그걸 애니메이션화 하는 거예요. 게임 캐릭터를 100% 처음부터 컴퓨터로 만드는 것보다 더 실사 같고 더 사실적이고 더 사람들한테 보면은 뭔가 정말 사람의 감성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요 링크가 참 재미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옷을 입힌 다음에 3차원 스캐닝을 해서, 여기 보면 실사풍의 그래픽을 추구한다면 실사와 가장 근접한 퀄리티를 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옷을 입혀가면서. 그러면은 여기 이제 캐릭터인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사실적이죠. 옷에 주름까지 다 나와 있고, 이것을 컴퓨터로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고 실사 같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실제로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스캔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온 캐릭터가 정말 실사 같다는 거죠. 괴물 같은 거, 클레이라든지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서 스캐닝하면 괴물이 컴퓨터화 될 수 있는 거죠. 이 3D 스캐닝 기법은 컴퓨터 그래픽스 또 영화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정말 실사와 같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정밀하고 옷에 주름까지도 다 나타나고. 이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은데요. 플레이가 안 되네요. 여러분이 직접 PPT에서 한번 플레이 해보시기 바래요. 이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표정 같은 것들을 다 수집해서 필름 혹은 게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굉장히 좀 임프레시브하고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패션에도 쓰이죠. 3D 스캔한 다음에 가상으로 옷을 입혀서 그 사람한테 제일 잘 맞는 옷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잘 맞는지 볼 수 있죠. 타이트하냐, 딱 맞냐, 루즈하냐 이런 것들도 컴퓨터 상에서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아트, 사람의 얼굴을 스캔한 다음에 아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3D 스캐닝한 다음에 3D 프린팅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붓의 터치, 어디가 더 강하고 어디가 약하고, 이 붓의 터치는 실사 반 고흐 작품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밀 스캔해서 3D 프린팅 하니까 만져보면서 느낄 수 있다는 거. 시각장애인들한테도 좋겠고, 좀 더 실사 같은 질감이 있는 그런 작품을 여러분들 벽에 걸어 놓으면 좀 더 실제적이겠죠. 의료계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한쪽 다리를 잃은 분이 반대쪽 다리를 스캔한 다음에 그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의족을 만들고 그런 데 쓰이고요. 귀나 이런 임플란트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살이 빠지고 근육이 늘어났는지, 이런 자신의 근육이 늘어난 만큼을 퍼센트로 분석해 볼 수도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3D 스캔을 계속 한다고 하면. 이런 건 퍼스널 스캐너예요. 집에 놔두고 사용할 수 있는, 자기 발에 맞는, 꼭 맞는 제품을, 신발을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겠고, 안압이 높아요. 눈의 압력이 높아서 눈을 꼭 눌러줘야 하는 그런 사람한테 그 눈을 누를 때 덜 아플 수 있도록, 더 잘 누를 수 있도록 저런 눈을 눌러주는 저 도구를 3D 프린팅, 3D 스캐닝, 3D 프린팅해서 저 사람한테 착용했더니 꼭 맞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저 눈에 착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기 자신을 조그맣게 프린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제가 대체했지만 이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 얼굴을 3D 스캔해서 3D 프린팅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3D 프린팅 할 때 컬러로 프린팅 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프린팅하고 나서 컬러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색깔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덧칠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더 색깔을 입혀줄 수 있는데, 이것도 이미 한국에도 산업이 있습니다. 명동감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아직은 비싸요. 수요도 많지 않고.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트라이 해보기 바라고요. 앞으로 집집마다 3D 프린팅도 있을 수 있고 3D 스캐너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아이패드에 붙여서 쓸 수 있는 3D 스캐너도 있고, 어떤 형상을 스캐닝한 다음에 그것을 곧바로 프린팅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고, 저는 한 번씩 이런 거 어디다 쓰냐면은 뭔가 고장났어요. 뭐 부러진다든지, 그럼 스캐닝하고 그 형상대로 CAD를 만들어서 고장난 부위를 대체하기도 했어요. 한두 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CAD를 좀 다룰 줄 알고 하면은 앞으로는 뭐 고장났다고 해서 어디 가서 비싼 돈 주고 고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스캐닝하고 프린트하고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또 4D 스캐너, 3D 스캐너를 연속화하면은 사람이 3차원 형상이 움직이죠. 3차원 형상이 움직이면 그게 4D가 되죠. 저가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촬영한 건데, 어디다 또 쓸 수 있냐면은 저렇게 자전거 운전하는 선수의 저 다리를 스캐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근육이 변한다, 어떤 식으로 동작이 변한다, 이런 동작과 사람의 변화량을 알 수가 있죠. 손도 마찬가지고. 과제가 있는데 뎁스 센싱이라는 어떤 사물 대상을 3차원으로 이해하는 그런 기술인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제가 나눠드리는 영상 강의를 시청하시고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에세이 과제를 제출하시면 돼요. LMS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인간공학의 히스토리랑 3D 스캐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 수업에서 했다면 이걸 관련해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수업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 강의로 대체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D 스캐닝을 직접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온라인 학생은 괜찮아요. 아쉽지만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언제라도 저한테 찾아오시면은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이 원하면은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도록,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태풍 피해 없기 바라고, 다음 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와가지고 실습도 해보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